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좀 뿌옇은데 그래도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요즘 봄나들이 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때 운전하고 가는데 내 운전을 도와줄 수 있는 비서 한 명이 내 차에 타고 있다. 이게 꿈 같은 얘기인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2019 자동차 신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시작하는 게 있죠. 바로 얇아진 옷차림을 대비한 다이어트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몸매도 날씬하게 가꿀 수 있는 저칼로리 요리법 바로 전해드리죠. 목요일 행복한 아침, 똑똑한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이어트 요리 할 거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요리인데 맛있고 거기다가 가격까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정말 금상첨화겠죠. 이번 주에 장 보러 가실 때 좀 식비 절약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요. 먼저 가격이 오르고 있는 품목에는 참외와 쪽파, 상추 등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 청상추는 개학과 함께 급식업체 수요가 증가했고 또 최근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시장 물량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오르는 거는 걱정되는데. 네. 그럼 가격이 내리고 있는 거. 가격이 내리고 있는 품목 중요하죠. 내리고 있는 품목에는 굴과 쇠고기, 한우 안심, 오이 등이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정보는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2주간의 정보를 기준으로 전해드렸기 때문에요.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보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물가 정보가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오늘 다이어트 요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다이어트 요리인데 맛도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식재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랬으니까 오늘 저녁에 당장 해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가능한 요리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지난주부터 월평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식품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여러분. 네, 바로 양배추인데요. 양배추는 아직 출하 대기 물량이 일부 남아있어서 가격이 작년 기준으로 유지가 되어가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양배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소도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이어트 요리는 양배추를 활용한 다이어트 요리. 그죠? 예, 이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토니오 셰프가 해줄 겁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행복을 전해드리는 오해피 셰프 토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양배추를 활용한 좀 요리를 알려주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먹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뉴욕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5대 장수식품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해요. 장수식품. 네, 뿐만 아니고요. 이 식사하실 때 곁들여 드시면 탄수화물 섭취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훨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배추는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생으로 먹으면 좀 텁텁한 맛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이 양배추는 사실 생식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이 삶아 먹는 게 좀 부드러운 맛도 느끼실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삶을 때도 너무 물러지면 또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삭하게 삶을 수 있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또 이 양배추 그냥 또 먹으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먹을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 뭘 찍어 먹어야죠. 찍어 먹어요. 저는 진짜 집에서 양배추 자주 해 먹는데 그 삶아서 먹을 때 초고추장이나 쌈장에 찍어가지고 먹는데 이게 또 다이어트에는 적이죠. 맞아요. 네. 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
쌈장이 네. 그 찍어 먹는 양념장들 중에서 칼로리가 가장 높습니다. 100g당 칼로리가 200kcal나 돼요. 네. 그럼 네. 거의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오늘 이 쌈장을 살 쪽 빼서 다이어트 쌈장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다이어트 쌈장. 네네네. 귀 솔깃하는데요. 그죠? 근데 쌈장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제 삶아야죠. 양배추부터 삶아야겠죠? 네. 자, 제 양배추 맛있게 삶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양배추를 맛있게 삶기 위한 비법 중에 하나는 바로 찬물과 소금입니다. 소금? 그럼 소금이면은 뭐 양배추 넣기 전에 간을 약간 하는 건가요? 짭짤하게? 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소금물에 삶나? 맞아요. 역시, 네. 맞습니다. 이 소금은요, 끓는 물에 넣어주시면요, 이 단맛을 높여주기 때문에요. 양배추 삶을 때는 소금 꼭 넣어주세요. 단맛을. 네. 아니, 근데 저희 집에서는 찜기에 쪄요. 네. 이런 방법은 그럼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방법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 양배추를 좀 부드럽게 삶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찌는 과정에서 수분이 손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찌는 것보다는 삶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네. 예인 씨는 어떻게 해드세요? 저는 그 양배추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네. 유리볼 같은 데다가 양배추 그냥 넣어요. 그리고 물 부은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 4분 정도 돌려. 전자레인지. 네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거든요. 네, 이 여기 방법 젊은이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간편하기도 한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자레인지는 속부터 재료를 익히기 때문에 다소 이 수분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아주시는 게 양배추를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인데요. 오늘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물론 양배추는요, 겉잎이 연한 색을 띠고요. 그리고 속이 꽉 차고 단단한 것이 좋은 양배추고요. 속 안에 노란 이파리 부분이 나와 있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양배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 주시고요. 양배추를 준비해 주셨다면 먼저 절반으로 썰어 주신 다음에 가운데 심지 부분을 제거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잎을 4등분해서 잎을 떼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삶기 전에 물에다가 소금을 소금. 넣겠습니다. 단맛을 내게 해준다고 하죠. 네네네. 네. 이 소금에도 소량의 단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맛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소금을 넣으면은 양배추가 갖고 있는 당분을 더욱 네. 달게 만들어줍니다. 아. 네. 그 과일 주스 집에 가보면 과일 주스 할 때 소금 살짝 넣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도대체? 물어봤어요. 과일 주스 집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거 왜 더 달아요? 이랬더니 소금 살짝 넣으면 더 달아요. 네. 아, 그런 게 있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주부 구단이시라고. 그러니까요. 진짜 주부구단입니다. 네. 단맛을 더 나게 해주는 소금을 네. 끓는 물에 넣고 네. 그리고 양배추를 넣으면 됩니다. 네, 양배추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실 때도 한 번에 다 넣어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는 식으로? 확 넣는데 네네네. 그쵸. 저렇게 또 체계가 있네. 그럼요. 예. 자, 저는 이 양배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네. 군대에서 양배추 김치를 담가서 주는 계절이 있어요. 양배추 뭔지 김치. 알아요. 딱 그 김치가 군동네 날 때쯤 되면 맞아요. 양배추 김치를 담가서 주는데 전 그게 또 그렇게 맛있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군대 있을 때 제가 사실은 요리를 했거든요. 역시. 근데 이 양배추 김치가 그 별미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속 안 좋을 때 양배추 김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맞아. 그렇죠. 네네네. 그럼 우리 군대 얘기했으니까 이제 축구 얘기로 갈까요? 아이 그만하세요. 이 군대 얘기, 축구 참. 얘기, 듣기 힘듭니다.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듣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삶아주셨다면 네. 찬물에 바로 넣고 식혀주시면 됩니다. 찬물에? 네네네. 아니 근데 국수 면발은 우리가 찬물에 들어가는 이유를 알잖아요. 네. 그건 쫄깃한 식감 때문인데 네네. 이건 뭐예요? 이거 쫄깃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예요. 양배추 역시 이 삶은 상태에서 그대로 꺼내놓으면 잔열 때문에 후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러진다는 거구나. 네, 그래서 삶았을 때보다 더 익은 상태, 더 무른 상태의 양배추를 드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삶자마자 꼭 찬물에 담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양배추 좀 드셔보시겠어요? 네. 네, 먹어볼래요. 네. 이게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예인 씨가 가만히 보니까 먹는 건 절대 마다하지 않아요. 요 정도는 딱 적절해요. 네. 딱 좋죠. 알죠. 아삭아삭하면서 단맛이 확 나는 게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지그재그로 체계 있게 넣어서 끓이고 그다음에 찬물에 담가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맛있네. 양배추 이렇게 삶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양배추 삶았으니까 뭐 해봐야겠어요. 좀 뭔가 그냥 찍어 먹기, 먹어야죠. 그죠? 그냥 먹기 찍어 먹어요. 먹어요. 찍어 먹어요. 네. 네. 그래서 양배추를 정말 맛있게 찍어 먹기 위한
저칼로리 다이어트 쌈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만들어보기 이전에 재료 설명 그렇죠. 제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재료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저칼로리 쌈장 만드는 재료는요. 된장 3큰술, 고추장 1큰술, 연두부, 콩가루 1큰술 필요하고요. 다진 마늘 반 큰술, 다진 양파 1큰술, 올리고당, 참기름, 통깨가루도 모두 1큰술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호두나 해바라기 씨 등 견과류도 한 줌 챙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견과류가 들어가는군요. 네, 다이어트 쌈장 재료를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네. 사실 이 쌈장에서 뭐 칼로리도 문제지만 또 더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이 나트륨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짠맛 때문에 사실은 먹었을 때 우리가 더 다이어트에 적이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트륨을 줄여주는 게 다이어트 쌈장의 포인트 비법인데요.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 먼저 믹싱볼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재료 준비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반 쌈장은 고추장, 뭐 된장을 섞어서 만드시는데 거기 설탕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견과류 등 준비해 주세요. 견과류. 네, 견과류는 집에 있는 아무 견과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견과류를 먼저 칼등으로 한번 칼면으로 네. 뭐 아몬드도 있고, 네네. 네, 뭐 호두나 해바라기 씨뿐만 아니라 요즘 저런 거 많잖아요. 네네. 뭐 견과류 이렇게 네. 하루 한 하루? 캔씩 먹을 수 있는 거. 네네네. 그거 하나 준비하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절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야지. 뭐예요? 그 설탕 발라 구운 땅콩은 안 됩니다. 뭐 허니 뭐 이런 네네네네. 거 그런 건 안 되죠. 네, 자.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건과류가 또 들어있어요. 맞아요. 달달한 거. 달달한 거. 그건 빼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아무 간을 하지 않은 견과류를 네. 이렇게 다져주네요. 네, 다져줍니다. 좀 큼직하게 다져주시면 돼요. 씹는 맛도 있고. 네, 씹는 맛 있게. 네. 아, 또 쌈장에 견과류가 들어가는 것도 또 처음 봐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해바라기 씨 같은 거 넣으셔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해바라기 씨.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된장. 된장. 된장을 그렇죠. 바로 넣어주세요. 된장은 된장 들어가야지. 있어야죠. 네. 네, 된장 넣어주시고요. 네. 아, 견과류에 바로 넣네요, 그냥. 네네.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 된장과 고추장입니다. 네. 저거는 뭐 쌈장 만들 때 필수니까. 네네네. 고추장 넣어주시고요. 자. 근데 저게 맛있어야지 또 각종 쌈 싸먹을 때. 그렇죠. 쌈장이 맞아요. 정말 그 사실 맛을 좌우하거든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꼭 들어가야죠. 네. 다진 마늘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매실청이나 또는 참기름 같은 거 넣어주세요. 지금 좀 섞어놨는데 네. 참기름이에요. 매실청이나 참기름도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넣어주십니다. 아, 올리고당. 네. 이 올리고당은 그 설탕이랑 성질이 좀 틀려요. 네. 설탕은 단당류여서 몸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올리고당은 다당류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설탕 대신에 쓰실 재료로 아주 적합합니다. 예. 네. 그리고 통깨도 넣어주시고요. 통깨. 아 고소하겠어. 네네네. 참기름 들어가고 통깨 들어가고. 그쵸. 그리고 견과류도 여기에 들어가고. 콩가루를 또 넣어주십니다. 콩가루. 아, 이 맛이 없을 재료가 많이 수가 들어가죠. 없는데요. 네. 저는 그 부산에 가서 회를 먹는데 아, 맞아요. 초고추장에다가 저 콩가루를 해서 아, 맞아요. 회를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또. 콩가루 맛있죠. 얼마나 고소하지 맛있어요. 그리고 양파를 넣어주시는데요. 네. 양파를 잘게 다져 넣어주십니다. 근데 예인 씨 양파 다질 줄 아세요? 양파 다질 줄 알죠? 그 칼집을 이렇게 내서 네. 이렇게. 그 방법이에요. 칼집 제가 내서. 볼 때는 정말 저보다 의심스러워요. 정말 주부님이 아니신가요? 우리는 저 이론은 팔당이죠. 이론 박사. 맞습니다. 양파 결이 이렇게 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양파 결이 나 있는데 이 양파 결 반대 방향으로 칼집을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아, 역시 제가 생각한 방법은 틀렸네요. 저는 저거 결대로 아니었어요? 자른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직각으로 칼집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썰어주시면 양파를 쉽게 다실 수가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근데 저것도 만만치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죠. 네. 뭐 빨리 안 해줘도 되고요.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런 이렇게 해서 식으로. 다져줍니다. 네네. 제법 많이 들어가요 지금. 재료가 꽤 많이 그럼요, 들어가요. 네. 근데 다 건강한 재료들이어서 네. 또 양파가 들어간다는 것도 좀 신선한데 양파와 견과류가 그러면 오늘 이 다이어트 쌈장의 핵심 재료인 거죠? 아, 맞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사실 여기에
비법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떤 거요? 사실 다른 건 다 안 넣어주셔도 요 식재료만큼 여러분들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뭐가요? 아주 다이어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예요? 바로 연두부입니다. 아, 연두부. 네. 쌈장에 연두부가 들어간다는 네, 거죠? 맞아요. 어머. 지금 보시면 건강한 쌈장을 만들기 위해서 콩가루나 견과류를 많이 넣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맛을 텁텁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부드럽게 해줄 이 두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두부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줘서요.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두부가 핵심 재료였어요. 네, 아니 네. 근데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네네. 생각하는 기본적인 쌈장의 맛이 제대로 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가 알던 맛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 너무 연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싹 저어주시면 보기에는 좀 비슷해요. 네. 정말 그 쌈장의 느낌이 나거든요. 색이 나기 시작을 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맛이 너무 이런 식으로. 궁금해요. 이 연두부가 들어가면은 부드러운 맛을 강하게 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콩가루가 들어가서 또 고소한 맛도 낼 수 있어서 더욱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연두부가 들어가서 나트륨 배출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연두부 넣고 쌈장 만들어 드시면 더욱더 건강하고 슬림한 쌈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슬림한 쌈장. 자, 이렇게 맛이 궁금해요. 해서 제가 먼저 한번 맛을 싹 보겠습니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 이거예요. 이거.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희도 좀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네. 맛을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네. 자, 제가 만든 거를 조금 드릴게요. 네. 요게 지금 좀 살짝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른쪽 게 그 나트륨이 네. 가득 들어있는 일반 쌈장. 기존의 쌈장입니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네. 쌈장. 그리고 왼쪽이 방금 제가 만든 저나트륨의 다이어트 쌈장이에요. 자,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네. 조금 드릴게요. 아니 그냥 저희가 가서 찍어 먹을게요. 저희가 그냥 그럴까요? 찍어 뭐 먹는 덜 것 것도 같은데? 없어요. 네. 한번 찍어서 맛을 볼게요. 이게 그 씹히는 맛도 있어서 좋은데요? 견과류가 씹히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고소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뭐 콩가루라든지. 기존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네. 일단 재료 자체가요. 그죠? 더 깊은 맛이 나고. 그리고 그죠? 기존 쌈장의 쌈장다운 맛을 좀 없앤 게 아닌가 했는데 그대로면서 씹는 맛도 있고 그쵸. 건강한 맛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 나와가지고 쌈장만 먹여놓고 그냥 이거 삶아서 주고 이게 사실 뭘 좀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양배추도 아유, 같이 드세요. 양배추. 아니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거만 먹으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네. 오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요리는요, 정말 여러분들 충격적인 요리입니다. 여지까지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요리인데요. 상식을 무너뜨려요? 네. 쌈장은 뭘 찍어 먹어야 될까요? 쌈장에는 이래서 고기 올라가요. 당연히 그렇죠. 고기 올라가요. 딱 삼겹살. 구워가지고. 네. 네. 제가요, 오늘 만들어드릴 고기는요,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바로 다이어트 수육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 수육이에요. 수육이요? 말도 안 돼. 수육이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데. 아니 뭐 일단은 네. 굽는 거보다는 수육이 좋다는 얘기 내가 많이 들었는데 네네. 그래도. 수육도 칼로리 높죠. 밥보다 그게 몇 배 될걸요. 그렇죠. 야, 이게 지금 두 분이 지금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네. 이재용 MC는 굽는 게 칼로리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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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예인 씨는? 삶거나 굽거나 다 높다. 다 높다. 네. 네, 둘 다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굽는 것보다요, 아니, 삶는 것보다요, 네. 굽는 게 더 칼로리가 높고요. 이 수육이 우리가 즐겨 먹는 식재료 중 칼로리 1등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수육 앞에 다이어트, 뭐 저칼로리 이런 게 붙을 수가 있어요? 야, 제가 그게 또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칼로리 수육. 사실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칼로리가 2,000칼로리인데요. 네네. 수육 한 번 먹으면 뭐 한 끼 굶어야 되거든요, 사실. 사실은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종일 굶으셔야 돼요. 어떡해. 1200칼로리면요, 밥 네. 3공기예요. 아 그렇게 되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일반 쌈장 찍어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죠. 아우. 네. 네. 정말 한 2년 동안 한 다이어트 한 번에 도루묵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건강한 수육 만들어 드릴 건데요. 네. 이 아무래도 수육에서 칼로리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고기에 들어있는, 돼지고기에 그렇죠. 들어있는 지방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방이 정말 가득한 고기를 또 이렇게 골라오셨네요. 네. 일부러 가득한 거 골라왔어요. 네. 이렇게 지방 가득한 수육인데요. 이
삼겹살을 더 건강하게 요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네. 자. 여기서 뭔가 또 중요한 핵심 비법 재료가 또 등장할 것 당연하죠, 같은데 당연하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수육으로 먹는 자체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긴 한데 네. 그래도 칼로리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칼로리를 낮춰서 먹어라. 네.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칼집을 내주십니다. 네. 칼집을 좀 내주는 거죠? 네네네. 칼집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내주세요. 네. 지그재그로 사방에다가 다. 뭐가 스며들어야 되나? 뭔가 또 비법 재료가 하나 나오겠네요. 칼집을 내는 걸 보니까. 오. 아마 오늘 이 수육 드시면 두 분 다른 수육 안 드실걸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자, 이렇게 칼집을 내고요. 네. 그 껍질 부분, 지방 부위에도 칼집을 내주셔야 돼요. 네. 지방 칼집을 부위도? 여러 번 내네. 네, 칼집을 너무 깊숙이 내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살짝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칼집을 내주셨다면 여기에 바로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다진 마늘을 네네네. 넣어요? 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재료 설명 한번 네네, 재료 해야 한번 되지 보고 않겠어요? 가시면 네, 네네. 이렇게 삶아보기 전에 재료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다이어트 수육인데요. 먼저 재료는 삼겹살 400g, 500g까지도 괜찮고요. 사과 2개, 양파 1개, 표고버섯 2-3개, 다진 마늘 2큰술, 대파 1줄기, 계피가루 1큰술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특이한 재료가 있다. 그렇죠? 계피가루요? 계피가루가 들어가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이 다이어트 수육의 핵심 재료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예. 계피가루.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 이 거예요? 계피가루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계피가루를 뿌려주시면요, 지방 분해 효과를 얻어서 칼로리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향까지 또 구수한 향까지 넣을 수가 있어서 네. 훨씬 더 이색적인 맛있는 수육을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칼집을 우선 냈고요. 거기다가 네, 칼집을 냈고요. 다진 마늘. 예,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는데요. 다진 마늘 또한 이 알리신 성분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 부위 쪽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발라줘요? 마늘을 살짝 발라줍니다. 그냥 통마늘 넣고 하면 안 돼요? 이 통마늘도 좋긴 하는데요. 네. 이 통마늘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향을 입혀주는 역할만 하고요. 효과를 보시려면은 이 칼집을 낸 사이사이에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면 그렇죠. 네, 더욱더 좋습니다. 사이사이에 들어가려면 통마늘로는 안 되거든요. 네, 다진 그럼요, 마늘을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다진 마늘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비법 재료죠. 계피가루. 계피가루. 네. 뿌려주네. 뿌려주네. 네, 살짝 뿌려주세요. 그냥 고기 면에다가 돌려가면서 네네네. 네, 입혀준다 생각하고 살살 발라주시고 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무슨 카레가루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계피가루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또 계피가루가 구웠을 때 네.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했구나. 네. 그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고기의 향을 좀 방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매운 향이 자극적이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추나 소금 뿌리듯이 살짝 흩날려서 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 비법 재료는 계피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육을 어떻게 할까요? 수육을 삶아야죠. 근데 계피를 물에 넣으면 풀어질 텐데. 그러네요. 아니, 하긴 그래도 끓이면 또 들어가는 거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 삼겹살을 슬림하게 다이어트 수육으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바로 삼겹살을 구워라. 먼저 수육한다면서요? 네. 이건 또 정말 새로운데요? 수육하는데 그죠. 구워라? 네, 구워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네. 굽는 게 삶는 것보다 칼로리가 낮습니다. 이유는요, 돼지고기의 지방은 34도에서 46도씨에 녹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른 팬에 구워주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삶아주시게 되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돼지고기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네. 네, 그때 먼저 한번 구워주시는데요. 이때는 지방이 있는 쪽부터. 저대로 그냥 구워서 먹고 네. 싶은 마음도 사실 있어요. 저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잘라서 한 번 더 구운 다음에 먹으면 되거든. 수육을 하는데 네네네. 고기를 먼저 마른 팬에 굽는다. 구워주십니다. 보이시면 여기 지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에? 네. 그래서 한번 삶기 전에 먼저 구워주는 네. 거군요. 기름이 확 나오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겉에만 구워주십니다. 살짝 익혀주듯이 굽는 거예요? 네네, 겉에만 익혀주시면 되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식으로 돌려가면서 자, 익혀주십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행복한 아침 보시는 분들은 오늘 뭐 삼겹살 구워 먹나 하실 텐데 굽는 삼겹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네. 수육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었잖아. 맞아요, 어제. 먹방. 어제 먹방해가지고. 어제 아침에요? 네. 자, 아, 아침 이렇게. 삼겹살 맛있는데. 냄새 어떡해요. 냄새 기가 막히죠. 네. 자, 이렇게 한번 구워주셔서 기름을 좀 빼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기름이 자글자글 나오네. 네,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면 불을 중불이나 약불로 줄여주시면 네. 천천히 기름이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약간 겉면을 저렇게 하니까 무슨 햄 같아요. 그죠. 네. 겉면을 맛있는 햄 같아요. 진한 갈색이 나도록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구워줍니다. 아우, 오늘 저녁은 너로 정했어. 자,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네. 기름을 한번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신 것을 한번 삶아주시는데요. 삶는 것도 그냥 삶는 게 아니라요. 바로 물을 적게 넣고 삶는 겁니다. 물을 적게 네, 넣고? 저수분 수육이에요. 예. 네. 물을 적게 넣는 이유는 뭐예요? 물을 적게 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에 완전히 수육을 확 담가서 고기를 담가서 삶으시게 되면요. 네. 기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쪄주시는 게 더 좋은데요. 쪄주는 것의 단점은 물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퍽퍽한 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을 찾아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에서는 수육할 때 물에 이렇게 담궈서 하거든요. 그 저희 집도요. 잔뜩 물 넣고 네네네. 푹 담가가지고 만드는 것만 봤는데 네네. 다 틀렸네요. 어수분으로 한다 이거네. 그래. 네네. 다 틀린 건 아니고요. 오늘 주제가 저희가 다이어트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수육을 슬림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드리는 건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하시면 정말 담백하고 기름기 쫙 빠진 그런 수육을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수육을 삶아야 되는데요. 물에 재료들을 담가줄 거예요. 먼저 양파. 양파는 뭐 통으로 그냥 넣어줄게요. 양파 네. 통으로. 네. 자, 물에다가 동당. 그래. 수육할 땐 저렇게 통으로 들어가지. 맞아요. 그리고 사과도 사과도 넣어주세요. 사과는 뭐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넣는 달달한 건가요? 거 아닌가? 달달함 때문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요, 돼지고기의 연육 작용을 할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향까지 고기에 넣어줄 수가 있어서요. 사과를 넣고 삶아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수육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파 넣어주시고요. 대파 넣어야죠. 네네. 자, 그리고 표고버섯도 그냥 통째로. 네. 표고버섯 통째로 좋죠.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 물이 좀 끓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지금 준비한 물의 양이 좀 많아요. 조금 빼야 되죠. 네, 이럴 땐 빼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앞서 빼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물 잔뜩 넣고 고기를 네네네. 퐁당 담그는 게 아니라요. 네네. 고기의 반 정도. 네. 네. 저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참 많이 넣었구나. 우리 제작진이 욕심이 좀 있었네요. 네, 정이 넘쳐요. 자, 물을 좀 빼줘야 됩니다. 네, 물을 좀 빼주세요. 이렇게. 천장에 비 새는지 알겠어. 아니 여기 이렇게 옹기종기 자, 그릇 보셨죠? 모아두니까 아니,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물을 빼야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물을 일부러. 많이 준비를 한 거예요. 네. 보시면 지금 이 큰 볼에 지금 3볼이나 나왔어요. 네. 평소보다 물의 양을 3분의 1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확 줄여야 네, 돼요. 확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기의 반만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렇죠. 약간 밑에만 약간 고기의 반절 정도만 네. 살짝 담근다고 생각하셔야 여기 보시면 돼요. 이제 기름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기름. 잔뜩 이렇게 나왔네. 네, 기름이 잔뜩 나와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물에 반 정도 담가주시고 삶아주시게 되면요.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있던 지방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지방을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만두 구울 때 비슷한 것 같아. 만두 구울 때. 만두 구울 때도 한번 구운 다음에 맞아. 반만. 물을 이렇게 하잖아. 반만 넣어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신 후에 뚜껑을 덮고 한 40분 정도 끓여주시면 네. 수육이 완성이 어. 됩니다. 맛있을 네. 것 같아요. 저 냄비 안에
그 그림이 예쁘네. 그죠. 네. 알록달록 예쁘네요. 사과도 들어갔고요. 뭐 양파, 네네. 진짜 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구나. 네, 물이 네. 많이 안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 생방 중에 40분 끓일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수육을 좀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네, 좋아요. 네, 너무 좋죠. 좋아요. 사실은 이 40분 기다리시게 하려고 그러다가 채널 돌아갈 것 같아서 40분 못 기다려요. 네,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만들어준 수육. 자, 저쪽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자, 대부분 이런 말 하잖아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라. 이런 거 아시죠? 고기 앞. 고기 앞으로 근데 가려고 해도 다이어트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오늘 이렇게 고기 앞에 가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 자, 이렇게 수육을 제가 꺼내드릴게요. 자, 아, 이렇게 되는구나. 기름이. 보시면 기름이 쫙 빠져서 얘가 네. 이렇게 슬림해졌죠? 예, 오. 그러네요. 보시면 슬림해졌어요. 네. 딱 필요한 양만큼의 기름을 남기고 나머지 기름은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 기름을 2번 뺀 거예요. 네네네. 팬에서 구우면서 한 번, 또 네네. 반 정도 물 안에서 또 한 번. 이제 얘를 썰어줘야겠죠. 네. 식감도 찰지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탱글탱글탱글. 네. 정말 야들야들할까요? 아, 수육 향이 벌써 틀리죠? 확 올라오네. 네. 자, 이런 거는 한번 잘라서 먹어봐야 돼. 아, 또 손유 셰프는 꼭 저렇게 혼자 먼저 드시더라. 맛있어요? 네. 어. 아주 좋아요. 네, 맛있네.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네. 현기증 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수육을. 네.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네. 입에서 녹죠? 장난 아니에요. 와. 수육에다가 우리가 앞서 만든 그 다이어트 쌈장, 네. 짜지 않고 고소한 쌈장 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죠. 우리 준비해야지, 또 세팅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네. 진짜 썰으면서도요. 네. 계피향, 사과향이 그냥 확 올라오고요. 아니, 일로 줘보세요, 이제. 네네. 자, 제가 이거 네. 통째로 드릴게요. 통째로 바로 주실 거예요? 네네네. 어머. 자, 접시가. 저거 통째로 줘봐야 우리 방송 중에 다 못 먹는다는 다 얘기 먹어요. 하니까. 그런가요? 끝나고 다 먹어야지. 조금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꺼내서. 들고 기다릴 거예요. 네. 수육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거 생방 끝나고 드시려고 밖에 줄 서고 있겠는데요. 네. 아니, 고기는 하여간 수육으로 드시면 좋은데 네. 저수분 수육으로 드시면 더 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니까 네. 다이어트식이 된다니까. 이거 양배추에 싸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예. 준비해놨어요. 삶은 양배추에다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침 고인다, 이거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육의 향이 계속 올라와서 어때요? 녹죠, 입에서. 그럼 진짜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살살 녹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어머, 이거 어떡해? 돼지 잡내도 하나도 안 나죠? 아니, 그리고 잡내도 안 나고. 네. 그 이 양배추 쌈장이 아주 달달한 제대로. 맛. 오, 너무 조화로운데요? 그죠? 그리고 되게 담백하죠? 너무 근데 맛있다. 이 아침에 고기가 아주 달게 들어가네. 그렇죠? 고기가 조금 무겁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주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이시죠? 뭔데? 일반 수육과 저수분 수육이에요. 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일반 수육이 주로 저희가 자주 먹는 수육이고 저수분 수육인데 훨씬 색깔도 예쁘고. 그죠? 네. 저수분 수육은 어떻게 보면 족발 느낌이고요. 약간 훈제 느낌. 이거는 일반 우리가 먹는 수육이잖아요. 네. 네네네. 이걸 먹어봐야 뭐 우리가 맛을 알겠어요? 지금 만든 저수분 수육 레시피 네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레시피 보시죠. I know you wanna ball up, baby, I understand. Who's wearing all that jewelry and expensive name brands? But I can show you something that ain't none of them can. Cause I ain't too cool to dance. Cause this right here's my jam. So come on. 야, 저건 그릇도 예쁘니까 더 식감이, 예? 네, 훨씬 맛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놓으니까 또. 그쵸. 그죠. 삼겹 수육인데 정말 한 번 더 굽고 또 삶아서 그런지 깊은 맛이 나고요. 네. 아주 고소하고 담백하고 오늘 저녁 메뉴 전 저걸로 정했습니다. 근데 저거 이제 맞아요. 방법을 알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수육 한 덩어리를 사서 그죠? 그거를 후라이팬에 한번 이렇게 굽고. 기름 빼주고 네. 그다음에 저수분으로 한 반 정도만 물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정말 강추인데요. 정말 아까 뿌려드렸던 계피가요. 네. 지방을 확실히 태워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아까처럼 팬에 구워서 기름을 먼저 빼주시고 저수분 수육을 하시면 정말로 슬림하게 담백하고 맛있는 요리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네. 저 고기 먹었으니까 된장국 같은 거. 아, 또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기름 좋은데. 먹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보쌈 먹으면 항상 생각나는 게 또 있죠. 그 세트 메뉴예요, 그게. 그죠? 같이 먹어야 돼요. 된장국인데요. 네. 사실은 이 된장국에 들어있는 그 재료들보다요. 사실은 이 된장국이 갖고 있는 나트륨이 더 다이어트에 적이 된다고 해요. 네. 맞아요. 완전 고칼로리 아닌가요? 사실 짜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고칼로리의 나트륨 폭탄이죠. 제가 이런 된장국을 슬림하고 맛있게 저칼로리 된장국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된장국이 저칼로리로 만들 수 있다. 아, 그럼요. 토니오 셰프 한번 믿어볼게요. 아, 네, 믿어주세요. 네. 자, 재료 준비 먼저 한번 해볼게요. 호박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재료 소개 안 해요? 재료 소개를 먼저 하고 썰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아, 제 시간인데 자꾸 방해하시네요.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쌀뜨물 700ml, 애호박 반개, 표고버섯 2개, 양파 반개, 대파도 2분의 1줄기고요. 매운 고추 1개, 양배추 2장, 순두부 250g입니다. 양념 재료는 된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맛술도 1큰술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재료 소개를 해봤고요. 네. 이제 바로 보여주시죠. 자, 제가 재료 소개 꼭 들어야겠어요. 네, 필요해요. 주부님도 자, 적으실 시간 있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것도 연두부가 있구나. 네, 이렇게 호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길게 썰어주시고요. 가로로. 그리고 버섯은, 자, 버섯은 이렇게 3등분 해서요. 된장국에 버섯 없으면 너무 서운하죠. 아, 맞습니다. 꼭 이렇게 있어야 썰어서 돼요. 준비를 해주시고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리고 뭐 양파 필요하고 대파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또 포인트가 국 있을 것 끓이는데. 같은데. 물. 그렇죠. 예, 육수가 필요할 건데요. 육수 뭘로 할까요? 다시마 육수 할까요? 아니죠. 쌀뜨물이죠. 아, 제가 역시.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멸치 육수인 줄 알았는데. 아, 정말요? 이 멸치 육수를 하시게 되면은 멸치 육수가 가지고 있는 또 이 나트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줄이고 조금 더 깊고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 아주 좋은 식재료죠. 쌀뜨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쌀뜨물은 살짝 끓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쌀뜨물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비법 나가요. 비법. 네,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줍니다.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요? 네, 이렇게 오. 된장을 풀어주세요. 슉슉슉슉슉. 원래 된장국 끓일 때 물에 된장 풀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쌀뜨물에. 맞아요. 네. 오.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된장이 잘 풀리도록 저어주시고요. 네. 뭐 뜰채 같은 것들을 이용해 주셔도 돼요. 쌀뜨물은 미리 한번 끓인 거예요. 네네네. 그냥 쌀뜨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된장에 풀린 쌀뜨물을요. 보통은 여기다가 그냥 채소들을 다 넣고 끓이시죠. 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끓이지 않고요. 얘를 한번 지져줄 겁니다. 지져요? 지져요? 쌀뜨물을, 된장 푼 쌀뜨물을 지져요? 네, 아마도 어르신들만 아는 방법일 수도 있을 이건 건데요. 끓이는 거지 지지는 게 뭐야? 지질 거예요. 어떻게 지진다는 말이지? 뜨겁게 지질 거예요. 어떻게 지질 거냐면 바로 이 뚝배기 준비를 해주시고요. 뚝배기를 달궈주세요. 자, 달군 뚝배기에다 넣어서 자, 지지는 느낌이네. 네, 뚝배기가 달궈졌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네. 여기에 여기다가 여기에 풀어준 된장물을 넣습니다. 뚝배기 네. 한번 지져주는 게 포인트네요. 저 소리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된장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이 소리, 이런 이 식으로 소리.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끓어오르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저걸 지진다고 표현하는군요. 네네네네. 자, 이렇게 표현이 넣어주시고요. 맞네. 지지는 표현이 맞아. 그죠? 지지는 저 소리가 나면 지지는 거예요. 그렇죠. 뚝배기를
요리를 좀 준비를 해야겠어요, 이거 할 때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어주게 되면요, 굳이 멸치 육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네. 그리고 다소 적은 양의 식재료를 가지고도 맛있게 끓여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셨다면 여기에 준비한 식재료들을 넣어주십니다. 표고버섯 넣어주시고요. 네, 일반적으로 집에서 주부님들 된장국 끓이실 때 넣는 재료 네네. 다 넣으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양배추. 근데 이제 양배추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한 거고 네. 여기 순두부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한 거고. 그렇죠. 네, 맞아요. 순두부를 된장국에 잘 넣지 않으니까. 연두부가 맞나요? 연두부? 연두부가 맞죠? 연두부. 연두부라고 하셔도 되고 연두부라고 네. 하셔도 되는데요. 자, 그리고 끓어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네. 끓어오르면 연두부하고 대파를 넣어주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다진 마늘 살짝 먼저 좀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 살짝 풀어줘야 또 이 맛이 나거든요. 자, 우리 음식은 마늘 들어가줘야 돼요. 아 그럼요. 네. 아,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매운 고추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역시나 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마늘까지 풀어주시고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연두부와 대파를 넣고 네. 딱 10초만 더 끓여서 드시면 돼요. 아, 10초만. 네네. 아, 자, 연두부다 좀 보니까. 슬슬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저 맛있으면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식재료를 가지고 네. 만들고 있습니다. 요리가 아주 그냥 뭐 먹음직스러우면서도 다이어트가 된다니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간단하죠, 중요한 네, 건. 네. 자, 이렇게 두부까지 넣어주시고 파까지 올려주세요. 사실 맛있는 요리들은 워낙 자극적이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토니오 셰프이 보여주는 요리들은 굉장히 저칼로리 다이어트 음식이면서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된장국이 이렇게 하면 다 끓여지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해서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제가 된장국을 살짝 지져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맛을 볼까요, 제가? 바로 이렇게 맛을 네네네. 봐도 돼요? 한번 확 끓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왔어. 왔어요? 왔어요. 벌써 왔어요? 왔어요. 누가 왔어? 두 분이 오셨어요. 아, 맛있네요. 네, 국물이 굉장히 맛있네요. 아, 이게 그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요. 이 된장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 단백질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네. 이렇게 한번 높은 열을 만나게 되면 네. 감칠맛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이렇게 지져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네. 저는 이 두부를 더 넣을게요. 예. 또 두부에 있는 칼륨 성분이 나트륨의 배출을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적이죠. 나트륨도 잡을 수 나트륨을 있습니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재료 다 들어간 거고 한 소끔 네네. 끓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자, 이 부분에서 레시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Clap along if you feel. 아, 오늘 제대로 한상 차려보는 거예요. 네. 다이어트 된장국까지. 네. 찌개입니까? 국입니까? 국입니다. 아, 국. 국. 네. 네, 된장국 아주 담백하게 네, 또 다이어트 하시면서 나트륨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레시피 알려드렸으니까요. 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한상 차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이어트식 이러면 심심할까봐 걱정인데 오늘 먹은 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된장도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맛있게 날씬한 몸매 지키면서 오늘 저녁 식사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토니오 셰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봄나들이 갈 때 아까 말씀드린 운전. 네. 운전할 때 누가 좀 이렇게 옆에서 싹 도와주면 좋겠는데. 네. 그게 가능하다면서요,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봄나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운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2019 자동차 신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오늘 날씨 알려줘. 현재 대화동은 흐려요.
야, 자동차가 이렇게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김지환 경제산업부 기자와 함께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 워낙 좋고요. 또 봄꽃 축제도 많이 열리잖아요. 저도 주말에 좀 교회로 나가볼 생각인데 요즘 뭐 교통량도 부쩍 늘어났고 도로도 좁은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신기술 3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좀 살펴보신 네. 운전자 환경에 맞춘 개인화 프로필 기술입니다. 이게 필요한 게 요즘에 차 하나 가지고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 틀어져 있어. 맞아요. 그죠? 네. 내 몸집들이 다 다르니까. 네. 사이드 밀러 마찬가지고 내 운전석하고 거리 이런 시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걸 최적화해 준다면 너무 좋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를 타면 보통 이제 시트부터 이렇게 설정하는 그렇죠. 게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이런 개인화 프로필 기술이 아주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기술이 우선은 개인화 설정을 통해서 운전자가 자신의 키나 그리고 앉은 키 그리고 몸무게를 입력을 하면 이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맞춰주는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입니다. 네, 이 기술은 이제 허리에 부담을 덜어주는 자세를 찾아줄 뿐만 아니라요. 운전자가 현재 앉아있는 자세가 본인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분석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평소에 운전할 때 좀 허리가 자주 쑤시더라고요.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조정하기는 조금 이렇게 번거로웠는데 네. 이런 것도 세팅이 가능하고 네. 뭐 내비게이션 속에 최근에 뭐 설정했던 목적지라든지 아니면 뭐 라디오나 오디오 그리고 최근에 뭐 제가 설정했던 실내 온도까지 자연스럽게 맞춰주기 때문에 네. 더 똑똑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허리가 쑤시면 어떡해. 운전 많이 하면 장시간 운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렇게 허리가 쑤시더라고요. 멀리 가시나 봐요, 많이. 네. 정말 근데 정말 자동차가 똑똑해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 자동차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군지 자동차가 어떻게 알죠?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신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디지털 키 신기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 이 디지털 키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사실 스마트폰 하나면 해결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네, 네. 뭐 됩니다. 가볍게만 갖다 네. 대도 네. 다 되는데 이게 뭐 저희 소위 말하는 근거리 뭐 무선 통신 기능 이름이 좀 어려운데 NFC 기능으로 가능한 건데요. 가볍게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자동차 키를 넣어두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카드나 지갑 안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스마트폰 안에 이제 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제도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이제는 자동차 키까지도 스마트폰 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키 기능을 통해서요. 앞서 살펴드린 그 개인화 프로필 기능을 각각의 키마다 설정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집에 자동차 키를 놓고 나와도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서 운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차키 복사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편하네. 어. 또 저거 말고 또 다른 신기술도 있죠. 네, 다음 신기술은 바로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입니다. 비서. 네. 인공지능 비서? 네. 요즘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네. 이건 또 어떤 게 첨가된 네. 기술인가요? 요즘에 보통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에는 자동차 이제 뭐 길을 안내해주는 네. 정도잖아요. 근데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도 정보를 알려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폭이 굉장히 넓은데 네. 뭐 뉴스 브리핑 그리고 뭐 날씨라든지 영화나 TV 정보 그리고 뭐 주가 정보 뭐 스포츠 경기 그리고 뭐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번역 뭐 운세까지 거의 뭐 포털 사이트 수준으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포털 사이트 현재 뭐 실시간 검색어 좀 알려줘 네. 이렇게 네. 물었을 때 네. 그럼 뭐 현재 검색어 1위는 행복한 아침. 너무 좋다. 네. 저희도 바람이죠. 그리고 2위는 뭐 채널 A, 그리고 뭐 3위는 자동차 신기술입니다. 그리고 네. 뭐 4위는 뭐 꽃미남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은근히 본인 끼워 넣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본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제 이름은 굳이 뭐 얘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의상 갖춰 입고 온 거 봐요. 아유 화려해요. 점점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어요. 봄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옷을 좀 화려하게 입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날씨에 뭐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차 안에서 편하게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내일 날씨 어때? 뭐 이렇게 가볍게 물으면 네. 뭐 내일 서울은 오전과 오후 모두 뭐 맑음입니다. 뭐 포근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 미세먼지 농도는 10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야, 이건 정말 스마트한 그 인공지능 비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차 안에서 여러 가지로 또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음성 인식으로 제어 장치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 운전할 때는 사실 뭐 에어컨 켜고 뭐 소리 음량 높이고 이러다 보면 사실 좀 시선이 좀 돌아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조금씩. 근데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아도 뭐 에어컨 켜줄래? 뭐 이런 간단한 명령도 가능하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성에 제거해줘. 그리고 좀 따뜻하게 해주라. 뭐 이렇게만 해도 바로 이 음성 인식으로 제어 장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정말 유용할 것 같긴 한데 항상 저는 걱정이 좀 뒤따라요. 사용법이 어렵진 않을까? 손쉽게 쓸 수 있지 방법이 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용법도 요즘에 아주 간단해졌는데요. 그냥 음성 인식 버튼만 누르고 바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최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해도 바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전 같으면 저희 이렇게 음성 인식으로 명령을 할 때 사실 뭐 채널 A 본사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또박또박 맞아요. 명확하게 인식을 네네. 해야 좀 네네. 자동차들이 많이 알아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채널 A 본사로 가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상암 채널 A 근처에 맛있는 뭐 순댓국집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명령을 인식해서 경로를 알려주게 됩니다. 야, 그렇군요. 이거 진짜 똑똑해지네. 또 다른 건 또 있어요? 네, 또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신기술은 이 네.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라는 건데요. 이 제스처 컨트롤은 바로 차량의 내부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의 크기 변화와 이렇게 이동을 감지를 해서 작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렇게 운전할 때 핸즈프리로 통화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 이 기술을 활용을 하시면 핸즈프리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필요시에 버튼을 전화를 끊고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검지를 활용해서 소리까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 그걸 움직이는 거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손가락의 크기라든지 이동을 감지해서 몇 가지 동작을 인식해서 차량 내부 시스템을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술이 정말 무궁무진하군요. 네, 예? 나날이 발전하고 요즘에는 그냥 장거리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하고 대화하거든. 혼자 갈 때는. 알았어 오른쪽으로 갈게. 이러면서. 그래서 보통 혼잣말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 어디야, 뭐 약간 근데 이런 진짜 대화할 수 있겠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지환 경제산업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진짜 똑똑해지네요. 네. 예, 날씨도 그냥 자동차가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는 날씨를 제대로 좀 들어봐야죠. 네, 오늘 날씨 알아볼 텐데요. 미세먼지가 걱정인데 오후 들어서는 조금 해소된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김혜영 캐스터. 네, 이제 가방 속 식약처 인증 마스크는 필수가 된 듯합니다. 밤사이 유입된 미세먼지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깨끗한 북서풍이 불면서 먼지가 흩어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실시간 먼지 농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산지엔 최대 7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돼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서 강원 산지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진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일부 영남과 전남 동부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실시간 검색창을 장악할 만큼 대형 화재 소식이 잦은 요즘 작은 불씨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 6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습니다. 낮 기온 강릉 9도로 비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그 밖에 서울 14도, 대구 18도, 광주 19도 등 어제보다 낮아지겠지만 대체로 평년 수준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 중부와 일부 남부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영동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요. 이후 주말에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이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키라와 백냥금, 율마 등이 있는데요. 20제곱미터의 면적을 기준으로 3, 4개를 두면은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눈도 공기도 정화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친절한 예인 씨 시간입니다. 요즘 창업할까 생각해 보시는 분들 중에 음식점 차려보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치솟는 인건비와 또 매장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직원 제로,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눈길만 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창업 간판들.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보증금이나 매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창업을 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최근 영화를 통해서도 소개된 닭 요리가 화제가 되어 많은 인기를 끌 정도로 요식업 창업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다 해서 무작정 창업을 시작할 수는 없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게 안을 가득 메운 손님들.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곳 치킨? 저렴한 가격에 중독적인 맛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치킨. 원래 오늘 치킨만 먹으려고 했는데 술을 안 시킬 수가 없나? 사장님 맥주 주세요. 양도 많고 양념도 진짜 맛있어요. 가성비 값 대박. 매장 한편에서 예비 창업주인 윤미 씨는 아이디어 있는 다양한 메뉴들로 실패율도 줄이고 투자 비용도 적게 드는 치킨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음식을 사랑해가지고 요식업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아직 나이가 너무 젊다 보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컸어요. 그래서 투자 비용이 조금 적게 드는 그런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소자본 창업을 선택한 윤미 씨. 창업비용은 10평 배달용 매장 기준으로 주방공사 용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증금 제외하고 약 2천만 원 미만 정도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오픈 초기 마케팅 홍보 비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창업비용의 거품을 많이 빼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이유는 배달 전용 매장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일반 매장과 배달용 매장의 임대료가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요즘 매출의 대부분이 배달 어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한 윤미 씨.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소자본 창업으로 시작해서 젊은 날에 성공을 이루는 기업가가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배달용 매장이 저렴한 이유 중 하나는 치솟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여기 수남과 2인분 주세요. 여기요, 명절까지 3인분 주세요. 여기요. 수남닭까지 2인분만 주세요. 번거로운 조리 없이 양념만 한 번 더 쓱쓱 발라주면 끝! 손님들의 밀려드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음식을 준비하는 사장님. 그리고 서빙도 혼자 알아서 척척 하는데요. 사실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서 참 많이 속상했어요. 이번에 절실한 마음으로 숯불 닭갈비를 접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큰 비용 들지 않고 할 수 있어서 좋아요. 1차 직화구이된 닭갈비를 사용해 조리 시간도 단축하고 혼자서도 할 수 있기에 인건비까지 절약할 수 있었던 사장님. 숯불향이 은은하게 배인 직화로 구운 닭갈비 맛 또한 손님들 입맛에 제격인데요. 어때요? 그렇게 맛있어요?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중독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초벌구이에서 나오니까 금방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닭갈비 맛이 최고예요, 최고.
1인 창업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기계만 잔뜩인데. 이게 뭐예요? 이건 초벌구이된 숯불 닭갈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구워서 가맹점에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숯에 구워 그윽한 숯향이 살짝 깊이 배어 육질에 보다 부드러운 맛을 더해주는데요. 요리를 못하는 창업주도 쉽게 요리할 수 있게 초벌구이까지 직접 해서 매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쉬운 조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초벌구이를 하여 매장에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닭갈비의 주 재료인 닭 또한 내 가족이 먹는 닭이라 생각하며 신선육 위주로 준비하고 일일이 수작업하는데요. 이렇게 수작업하시는 거 안 힘드세요? 네, 손님이 드시는 거 아니고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이분, 무언가 실험에 한창인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양념 외에 저희만의 비법 소스를 가미를 해서 닭갈비의 깊은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하, 손님들의 입맛을 고려한 소스까지 개발해 닭갈비의 맛을 더해준다고 하니 좋다, 좋아. 그런데 이렇게 다 해주면 창업 비용이 비싸진 않나요? 소자본 창업 취지에 맞춰서 저렴하고 착하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나만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비용 부담 적은 소자본 창업으로 그 시작의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경기도 수원 소식입니다. 경기 남부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원 컨벤션 센터가 내일 문을 엽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인 수원 컨벤션 센터는 컨벤션홀과 전시홀, 회의실, 구름정원 등을 갖췄는데요. 내년 1월엔 호텔이, 2월과 10월엔 백화점과 아쿠아리움이 차례로 문을 여는 등 마이스 복합단지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수원시는 센터 개관으로 3,8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 유발 효과는 4,561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8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예산군 소식입니다. 예산군에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설치되는데요. 예산군은 예당호 출렁다리의 개통식을 다음 달 6일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총 사업비 105억 원을 들인 예당호 출렁다리는 높이 64m 주탑에 길이 402m, 폭 5m의 현수교로 건설됐는데요. 성인 3,150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고 진도 7의 강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으로 설계됐습니다. 출렁다리는 당분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예인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잠깐 창업하고 일자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물어보죠. 누구 만나면 잘 되세요? 그럼 아우 힘들어요 이런 얘기만 들리는데 네. 잘 되세요? 그럼 아우 잘 됩니다. 이런 얘기 꼭 듣고 싶습니다. 거기다 요즘에는 아우 미세먼지 걱정 없어요 라는 그 이야기도 꼭 듣고 싶은데요. 모두 오늘 힘내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